그러면 다음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는 어린이 청소년 분야입니다. 곰곰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어린이 청소년 분야인데요. 일단 어린이 청소년들 중에서 그 심리 정서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청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뭐 대응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 교사, 뭐 위클래스 그런 것들이 절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정말 정서 행동적으로 이제 위기 관심군이라고 하는데 진단을 받고도 또 2차 기간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도 더 많아지고 있고. 근데 그 이유가 또 학부모들이 거부하고 있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겠죠. 우리 애는 정상이야,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이제 전문적인 체계적인 그런 지원을 위해서 몇 가지 정책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일단 예방이 중요하고 그리고 조기 발견해서 신속 대처할 수 있게끔 이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전문 상담 이런 위클래스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이제 지역에서 같이 이런 어린이를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위기학생 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학부모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한 좀 학부모들의 이해가 깊어져야 우리 애들을 위해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정책은 어린이 청소년 심리 정서 지원 체계를 구축해달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초등 돌봄. 이거는 이제 학교 인근에서 이런 돌봄 공간에 대한 설치, 이런 인력 배치 이런 것들을 함께 해달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기에 관련된 거고, 세 번째로는 그 청소년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서 보면. 근데 소규모 청소년 공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거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없다고 해요. 빈가동 같은 거죠. 그래서 생겼다가 이제 정책에 따라서 구청장이 바뀌거나 어떤 정책이 바뀌게 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청소년들 다 어디로 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사회 환경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계속 남아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걸 잃지 않고 이어가려면 이런 법에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제안드리는 것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개정으로 소규모 청소년 공간의 법적 지위 보장, 예, 보장 받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남의 얘기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이 있어요. 기존 체계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배움을 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의 배움으로 이 사회를 이제 진입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다 무시하고 기존 체계만 인정하게 되면 이제 영원히 이제 갈라서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라 이제 법제화해서 이런 대한교육기관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리고 학력 같은 것들을 인정해 주는 그런 이제 근거 방안을 마련해 달라. 네. 이런 주옥 같은 내용들이네요. 네. 그러게요. 다 필요한 내용들이겠죠? 네. 그러게요. 그런데 답변을 보시면 이제 서영교 의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동의하셨는데 네 번째 일부 동의를 하셨네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동의가 어디에 동의하고 어디에 동의를 안 하시는 건지 이런 설명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부연되었었더라면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었을 거, 판단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삼화 후보는 다 동의하셨고요. 박홍근 후보께서는 세 번째 이 소규모 청소년 공간 법적지위 보장에 대해서 기타 의견이 있으신데 뭐냐면 취지는 동의한다. 다만 청년, 어르신 공간 등 유사 성격의 공간을 그런 공간에 대한 현황과 함께 전반적으로 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네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중랑구에는 어쨌든 청년, 다른 지역에는 청년 오랑이 있는데 27년이나 아직도 3년이나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노인시설은 굉장히 중복으로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설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면 되는데 그게 왜 또 일부 기타 의견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가 무슨 뜻인지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이긴 하네요. 그러게요.
되게 한 묶음으로 보는 것 같은데 청년, 그 아동, 어르신. 청소년, 어르신. 근데 사실은 또 별도의 어떤 공간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별도로 또 검토를 하셔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아마 생각합니다. 소규모 공간을 법제화했을 경우에는 네, 이제 네. 의무 사항이 되니까 네, 예, 그런 것은 이제 무언가를 법제화할 때는 다른 이제 이것도 검토할 것이 유사한 있다. 것들과 함께 예,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거 네, 어쨌든 연령대별로. 부서 간의 네. 협조가 좀 필요해서 이렇게 리스트화하고 제출해서 거기에 이제 뭔가 뭐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같이 검토해서 네. 같이 해나가겠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료 조사가.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도 네, 공공께서 이어서 해주실 텐데 그러게요. 또 동네에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또 동물 존재들과 비인간 동물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동물권 분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동물권 분야 양미연 곰곰입니다. 얼마나 길게 하실 거예요? 걱정하고 다 읽을 거죠? 안 돼요. 간단하게 하세요. 일단 동물에 대해서 딱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다른 건 잘 모르세요. 그냥 동물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우리가 시스템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최적화돼 있고 사람 이야기만 주로 하다 보니까 강의하지 동물은 마시라고요. 다 빨리. 뒷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들어주세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접하는 것은 이제 학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학대 사건이 있으면 안 됐다. 저건 정말 안 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는데 거기서 끝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책이 필요한 이유와 그리고 그 배경과 그리고 몇 가지 꼭 필요한 정책들을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해보았는데요. 일단 그 관심 있어 하시는 그 모든 것들, 뭐 학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헌법상에 국가의 동물 보호 의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실제 있고요. 그런 나라들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법에서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 네, 의원의 답변은 이따가 보기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동물권 강화에 대해서 그 학대 사안이 있을 때 네. 보통 다들 학대가 있어서 막 다들 막 이렇게 원성이 자자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사람 그냥 몇만 원 벌금 몇만 원 내지는 그냥 뭐 집행유예 해서 풀려나고 이런 사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한선이라고 그래서 적어도 동물 학대 사안에 대해서는 몇 년 이하가 아니라 몇 년 이상, 얼마 이상 해가지고 얼마까지는 확실히 보장해주는 그런 법적 처벌 기준을 강화하자. 그렇죠. 하한선이 있어야 그래야지 적어도 그 정도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물도 N번방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서로 막 학대해서 실시간으로 학대하는 영상을 찍어서 서로 자랑하고 얼마나 더 고통스럽게 학대했는지를 막 자랑하고 올리는데 그런 N번방의 주모자가 잡혀 들어가서 이제 판결을 받으러 들어가면서 그랬대요. 나 금방 나올 거야. 나 구속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그러니까 유명무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적 하한선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대 보호자와 피학대 동물이 즉시 분리되어야 돼요. 학대당한 보호자한테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그 보호자한테 가서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즉시 분리하고 마치 피학대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듯이 동물도 마찬가지로 즉시 분리되어야 되고 학대범이나 유기범 같은 경우는 동물의 소유권을 이제 영구적으로 제한한다거나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돈도 실질적으로 그거에 해당하는 치료나 보호 비용 걔가 보호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보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관이라던가 그 보호 비용을 물게 하고 치료 비용도 다 물리게 해서 자기에게 오는 피해가 이만큼이라는 걸 알아야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안한 것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 예, 네. 그 두 번째 명목에서 법적 하한선 마련, 즉시 보호 분리, 그리고 동물 소유 영구 금지. 네, 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일단 팔고 사고 하면서 이 매매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돈 주고 팔고 하니까 쉽게
마치 물건 폐기하듯이 똑같이 아이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뭐 보호가 달라지면,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한 것이 달라지면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반려동물 매매업도 단계적으로 좀 네. 전환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규제 강화 및 경매업을, 반려동물 경매업을 철폐해달라, 이런 것과, 그리고 동시에 유기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이 동물 등록제를 지금 유명무실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착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이 제대로 등록되어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반려인들도 아무나 그냥 키우고 싶으면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고 제대로 정말 나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제 막 이런 휴가철에 그 휴게소에다 막 버리고 가고 길에서 버리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죠. 자, 그리고 신종 펫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보호소다, 여기는 무료 분양해주는, 무료 입양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했는데 가보면 아닙니다. 막 돈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보호소에 탈을 쓴 신종 펫샵이 또 판을 치고 있어서 이런 것들 좀 촘촘하게 네. 파악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는 그런 각종 산업이, 반려동물에 대한 각종 산업에 대한 기준과 제한을 마련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도시에서 이제 길고양이가 함께 살아가는데, 저는 이제 중랑구 길고양이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길고양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제 뭐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 길고양이 때문에 뭐 불편하다, 또는 가면서 좋은 일 한다, 잘한다, 이렇게 의견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다양한 의견들에서 그냥 우리는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는 의미에서 그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가 확대 설치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관공서라던가 뭐 공공기관에 더 설치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도시 설계라던가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설계될 때 애초에 화단이 뭐 아니면 녹지가 기본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고 놀이터가 또 경로당이 설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길고양이 급식소도 그 동물을 위한 공간들이, 또는 새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새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동물들, 길고양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삐까번쩍하게 의리의리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있을 수 있다,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개발 지역에서 인간은 이사 가면 그만이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물들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뭐 이주 대책이라던가 생태 통로, 아니면 그곳을 이제 군집 TNR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재개발 지역의 동물 보호 대책을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4가지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답변을 보시면 그 일부 동의, 서영교 의원님께서는, 후보자께서는 일부 동의가 맞네요. 첫 번째와 4번째가 일부 동의이신데 이제 어떤 의견인지 좀 자세히 못 들어봐서 모르겠고요. 김사마 후보께서는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홍근 후보께서는 기타 의견 하나를 주셨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이분이 법을 아시는 분이라 그런지 이제 취지는 동의하나 구체적 헌법 조문이 제시되어야 판단 가능하다. 네, 깐깐하게 답을 주셨네요. 네, 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을 아는 분들이 만들어야겠죠. 뭐 다른 나라 참조도 해야 되겠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주셨고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해주셨네요. 네, 이후에 좀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분들의 활약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런 법 조문은 이미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아마 이제 조문을 또 해주시겠죠? 네, 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 하나 또 중요하지 않은 제안들이 없기 때문에 다 좀 실현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분야는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까마귀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장애인 분야는 과제가 많죠. 그리고 90년대 이후로 가장 성공적으로 잘 운동을 해와서 장애인 분야 인권은 참 교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확대해왔고 지금도 엄청난 투쟁력을 보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제안된 정책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인력 지원에 관한 정책 3개를 제안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부모의 지원 및 돌봄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시범 사업 실시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평생을 발달 장애인들을 지원을 하고 옆에서 데리고 사는데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일 때 이제 독립적인 주거 생활에서 이거 부모와 같이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런 어떤 주거 생활 서비스를 요구를 하셨고요. 근데 그게 평생에 이제 한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이제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중랑구에도 있는데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내에 물론 직원들이 계시지만 조금 전문 사례관리사가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문 사례관리사 2인 정도가 배치되어야 다양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발달장애인들이 도전행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그렇죠. 돌발적인 행동을 도전행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그 기능을 분석하고 중재 전략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는 행동 중재 전문 인력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배치해야 한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 기관이라 하더라도 물론 사회복지사라든가 뭐 이제 전문 인력이 있지만 행동 중재 전문 인력이 또 배치된다면 이제 그걸 행동을 잘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줄 수 있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약간 장애인 분야는 점점 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확충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면 시민사회가 좀 더 성숙해서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이 되고 이것이 바로 또 질 좋은 앞으로의 미래의 인력 양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서영교, 김삼아, 박홍근 모두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당론인가요? 오늘의 핵심어가 당론인가요? 네, 좋습니다. 네.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여야가 합치된 의견을 보이는 그러네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요건 특히나 이제 발달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책 제안을 해주셨는데 다른 세부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장애 인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또 좋은 정책들이 많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동의합니다.